40년지기 누군가 보죠? 예, 판을 보겠습니다. 40년지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최순실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업 총수 독대 때 불나는 40년지기의 대포폰. 지금은 롯데 신동빈 회장, 그다음에 SK 관련 얘기에서 전화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을 때 롯데 신동빈을 독대하는 전날 또 만난 날 11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답니다. SK 관련해서도 그랬었고요. 지금 만나고 나서 독대한 다음에 롯데하고는 다 얘기가 돼 있으니까 가서 만나보라라고 최순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당시 K재단 사무총장인 정원식 씨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둘 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궁금이 될 만하죠. 여기 불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우리 가끔 나왔을 때 전화기가 뜨거워 했던 말이 나왔는데 그렇게 불이 탈 정도로 통화했는데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롯데, SK 대기업 독대, 총수 독대 때마다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거의 하루에 10여 회 비슷하게 이상 통화를 했는데 서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문화, 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입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왔는데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과 2020년 올림픽 대비를 위한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이라고 해서 훈련 국가를 독일로 해가지고 증인이 만든 독일 법인들인 더 블루케이와 빅스포츠로 훈련 비용이 지급 관리되는 구조를 만든 다음 SK 측에다가 80억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거는 계획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다 안 됐습니다. 자,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걔네들의 얘기였지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현금이 외국으로 그렇게. 자, 보고는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는 못 받은데 어떻게 아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다 나왔잖아요. 신문에. 실현 자, 가능성이 없죠. 당연히 그거는요. 자, 그 외에도 2015년 그 8월경부터 네,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화면이 김영철 씨의 따르릉 노래가 나오는 대목이었던가요? 그게 이번에 독일에서 교민들 행사 때 사전에 분위기 띄우려고 김영철 씨가 또 불렀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전화가 불통났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대통령 국사에 바쁠 시기인데 기업 총수하고 독대한 전날과 바로 했던 날은 최순실하고 통화를 10번 이상씩 합해서는 10몇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서로 무슨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재경 교수. 이건 능히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도 압니까? 예. 많은 통화를 했고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 정도는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도됐는데 전화를 많이 했다는 횟수는 아마 최근에 그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 같은데 예.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조사는 이미 과거에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예, 수없이 많이 봤지만 민원 해결사 대통령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는 청와대 밖에 민원 대통령이고 네. 그리고 청와대는 민원 저수지였다고 불릴 정도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많이 재판 과정과 그 이전의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서 많이 봤고요. 결국은 이 지금 SK 롯데 이 부분은 결국 면세점 주고 재단 기부금 받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긴밀하게 통화를 특히 롯데하고의 관계에서는 그 11번인가 13, 14일 날 그 신동빈 회장 만나기 전 그날과 그 전날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네. 했다는 게 그렇게 면세점 주고 재단 기부금 받고 기부 앤 테이크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마치 그 재벌의 돈들을 뜯어내기 위해서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예. 그것을 어떤 금고가 있어서 금고에 챙겨놓은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또
이 언론과 평론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표현은 하지만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야말로 1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재판이 계속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증되는 증거가 없어요. 정황을 왜- 파악하는 간접 네. 증거들 많이 있죠. 그렇지요.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황 증거들은 있어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이익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예. 주로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지극히 개인적인 거 물어봅니다. 요즘 드라마 뭐가 뜨냐? 그럼 최순실이가 힐라임 그거 녹화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진짜 그렇게 슬쩍- 보시는 겁니까? 재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저 얘기야말로 거의 진짜. 사실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슬쩍 추론이지. 있죠. 슬쩍 무슨 얘기를 드리면 근데 그거 그냥 보내지 않고 말 태워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뭔 소리인지 그래. 하여튼 그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경계의 벽을 거의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 네. 그럼 일단 보내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봐라야 나한테 말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다.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현재까지의 분명한 것은 그동안 노승일 씨도 나오고 박헌영 씨도 나오고 많은 사람 뭐 안종범 씨 수첩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이 공모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없어요. 물론 제가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그런 식으로 국정을 농단하도록 곁을 주고 벽을 허물어 준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탄핵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공모하거나 한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적 대회에서 네. 은근히 최순실이가 이렇게 끼워넣기는 했을 거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비슷하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보지 않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라마를 좋아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 그거요? 특히 뭐 길라임 녹화를 해줄 정도의 그런 건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SK가 111억이라고 하는 돈을 미래랑 K재단의 돈을 이미 냈는데 그때 당시에 또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CJ 헬로비전 인수 합병 문제가 있었고 또 최재원 부회장의 그 가석방 문제가 있었었고 그리고 호텔 그 워커힐 호텔 면세점 이제 그 신규 사업 인허가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게 최태원 그 회장의 증언이었어요 재판에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독대 이후에 89억 원을 추가로 이제 그 K재단의 뭐 해외 전지훈련과 관련해서 지원을 요구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SK가 이제 더 이상은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을 안 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의 대화가 뭐 그 전후를 통해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제 당시에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동빈 그 회장과 또 그 신동주 그 일본에 있는 그 부회장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롯데가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네. 수사가 되게 계속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면 초과에 놓여 있었던 롯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더라. 너무 말을 잘 듣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오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정근 실장. 내용이 아니라 저는 횟수입니다. 횟수. 지금 만약에 안부 전화를 했다 그러면 3번 이상 아내와 통화한 적 있나요? 집에? 집에 만약 안부 전화를 한다 그러면 네. 3번 이상 안 할 겁니다. 하루에. 근데 11번 이상 통화했다? 이건 비즈니스예요. 무슨 이야기가 확실하게 아하. 내용에 대한 팩트가 있지 않으면 11번, 14번 하겠습니까? 뭐 40년 지기 독특한 관계일 수도 있죠. 예, 독특하게 14번을, 드라마 얘기를 14번을. 고맙은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다음날 벌써 이렇게 통화를 14번, 11번을 통화한 다음날은 꼭 SK의 돈을, SK와 독대라든지 롯데와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뻔합니다. 그 최순실은 언제나 그랬거든요. 깨알짓이. 그 노승일 부장한테 준 그 카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하는 걸 아주 깨알같이 하거든요. 네. 자, 불안했을 겁니다. 아주 정점이었거든요. 이 두 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지만 된다라는 절박함이 아마도 14번, 네. 11번의 어떤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고영신 교수님.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전화통화한 그 녹취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정우성 전 비서관이라든가 안종범 전 수석의 그러한 기록, 수첩 이런 것들에서 정황 증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황 증거로 볼 때는 단순히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분명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 그것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 정우성 씨의 그런 녹취록, 핸드폰에서 나온 그런 네.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가 뭐 안종범 수석의 그런 수첩에서도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네. 이번에 두 사람이 SK와 롯데에 대해서 그 총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많은 통화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안부 전환은 아닐 것이다. 예. 그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면세점 아닙니까? 면세점. 예. 두 회사가 두 그룹이 면세점이 지금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4개를 더 내줬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 면세점 내주는 대가로 커미션을 확실히 챙기라는 얘기. 예. 얼마? 그러니까 롯데에서는 75. 뭐 SK에서는 85 이렇게 챙기라는 얘기했을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말 안 해도 내가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최순실 씨가 그 정현식 씨인가요? 정현식, 예. 사무총장한테 그거 다 얘기됐으니까 롯데 그거 만나봐라 SK 만나봐라 다 그렇게 지시가 온 거 아닙니까? 네. 액수까지 할당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재경 교수가 늘 하는 얘기가 중요한 증거 자료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수첩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찾아야 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박근혜 네. 수첩 있을 겁니다. 박상병 교수. 네, 지금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상을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고 더 점점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아무튼 최순실 씨가 기획을 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기획을 하고 최순실 씨가 민원을 부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안종범 수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호성도 정언했습니다. 네. 집에서 다 정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은 10차례 이상 통화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뻔한 거잖아요. 돈 얘기 했습니까? 네. 얼마요? 한 80억 정도 얘기했는데요. 아, 그래요? 면세점 얘기했죠? 네, 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지시하세요. 네, 안종범에게 시키겠습니다. 네. 얘기한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공모관계가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나요? 야, 뭐 6명의 패널이 있는데 뭐 확실한 답이 하나가 있다면은 한 사람한테 물어봤을 것인데 여러분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6분한테 물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활력 있는 답도 차명진 전 의원이 해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주문했을 때 우리 또 뉴스와이드가 아주 뭐 수준 높고 날카로우면서도 또 재미있어야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쫓아가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한 역할을 해줬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비인들인 더 블루케이와 비렉스포츠로 훈련 비용이 지급 관리되는 구조를 만든 다음 SK 측에다가 80억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거는 기획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다 안 됐습니다. 자,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걔네들의 얘기였지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현금이 외국으로 그렇게 자, 가는 게 보고는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는 못 받은데 어떻게 아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다 나왔잖아요. 신문에. 실현 자. 가능성이 없죠, 당연히 그거는요. 자, 그 외에도 2015년 그 8월경부터 네,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화면이 뭐 김영철 씨의 따르릉 노래가 나오는 대목이었던가요? 그게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궁금이 될 만하죠. 여기 불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우리 그 가끔 나왔을 때 전화기가 뜨거워 했던 말이 나왔는데 그렇게 불이 탈 정도로 통화했는데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롯데, SK, 대기업 독대, 총수 독대 때마다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거의 하루에 10여 회 비슷하게 이상 통화를 했는데 서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독일에서 교민들 행사 때 사전에 분위기 띄우려고 김영철 씨가 또 불렀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전화가 불통났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대통령 국사에 바쁠 시기인데 기업 총수하고 독대한 전날과 바로 했던 날은 최순실하고 통화를 10번 이상씩 합해서는 10몇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서로 무슨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재경 교수. 이건 뭐 능히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도 압니까? 예. 많은 통화를 했고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도됐는데 전화를 많이 했다는 횟수는 아마 최근에 그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 같은데 예.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조사는 이미 과거에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예, 수없이 많이 봤지만 민원 해결사 대통령 노릇 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왔는데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과 2020년 올림픽 대비를 위한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이라고 해서 훈련 국가를 독일로 해가지고 증인이 만든 독일 법 40년지기 누군가 보죠? 예, 판을 보겠습니다. 40년지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최순실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업 총수 독대 때 불나는 40년지기의 대포폰. 지금 롯데 신동빈 회장, 그다음에 SK 관련 얘기에서 전화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을 때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하는 전날 또 만난 날 11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답니다. SK 관련해서도 그랬었고요. 지금 만나고 나서 독대한 다음에 롯데하고는 다 얘기가 돼 있으니까 가서 만나보라라고 최순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당시 K재단 사무총장인 정원식 씨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둘 간에